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평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평판이 이제 좋은 평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갖추어져야 될 큰 요소 가운데 두 가지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인재상,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문화였죠. 그 두 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잡은 다음에 나부터 시작해서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직원들과 함께 보다 나은 인재의 어떤 상을 만들어 나가고 보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미용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같이 이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했고, 그 두 가지가 토대가 아주 좋으면 고객들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듣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두 가지 가운데 인재상과 조직 문화, 이 두 가지 가운데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네요. 자, 어떤 인간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소개해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인재상인 거죠. 그럼 그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재능이라는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품성이라는 요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 시간에 제가 품성이 전략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했을 때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면 품성이 훌륭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우리가 손님이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한다고 했을 때 솜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손님이 해달라는 거를, 손님이 원하는 거를 정말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이 참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이제 재능의 한 요소에 분명히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손님한테 뭔가를 손으로 뭔가 기술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내가 여기 오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환영과 환대, 그리고 그 손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즐겁고 편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잘 접객하는 이런 부분도 재능의 한 요소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고객의 욕구를 이렇게 해서 해결해 드리겠다라는 게 잘 전달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능의 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내가 헤어 디자이너라면, 미용인이라면 고객이 나를 봤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첫인상, 어떤 이미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라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도 재능의 중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재능이 참 훌륭하게 잘 갖추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그 친구 참 능력이 있어. 그 친구 참 잘해. 거기 가면 만족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재능 있는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반면에 품성은 뭡니까?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능도 있지만 품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능은 있는데 품성이 별로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까요? 재주는 있는데 애가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애는 별론데 재주는 있어가 아니라 재주는 있는데 애는 별로야. 그러면 호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품성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품성이 빠진 재능만 있는 사람은요, 쉽게 하면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객 앞에서도 되게 자기가 잘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잘난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놀면 편합니까? 뭔가 좀 나누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잘난 친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잘난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게 편하고 좋아할 수 있는 품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재능에 맞는 품성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손님 오면 자신감 넘치게,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게, 그리고 내가 열정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면 고객은 믿음이 갑니다. 아유, 이 친구 해내겠네. 이 친구 하면 잘하겠네. 이 재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고객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고객 입장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고객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성품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고객은 다음에 와도 이런 만족감을 얻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품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 그 다음에 성실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의지를 보이고 열정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품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이런 걸 갖춘 내 모습이 고객에게 전달된다면 고객은 참 재능도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믿을만해. 언제 가도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있어. 그 친구는 언제 가도 그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성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인간이냐,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재능과 품성이 균형을 이룬 인재상이 확립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술을 팔기 위해서 기술을 많이 공부하고 연습도 하고 기술에 대한 경력을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커트 잘한다고 어떤 미용실을 저 집에 가면 커트 참 잘해 라고 해서 손님들이 온다면 지금 우리 미용실들은요, 번호표 주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미용인들은 커트 다 잘하잖아요. 다 그냥 선수잖아요. 그 집에 가면은 퍼머, 염색이 기가 막히다 해서 소비자들이 오고 단골이 되고 이렇게 평판이 난다면, 호평이 난다면 우리 미용실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색 다 잘하시고 펌 다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술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술을 공부했지만은 그 기술이 팔리는 건 기술 때문에 팔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기술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해서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기술을 잘 팔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호평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잘 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고객과 나 사이에 감성 신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감성 신뢰. 감성 신뢰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성 신뢰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간다고? 그럼 나도 기꺼이 갈게, 이거예요. 네가 한다고? 그럼 나도 기꺼이 할게. 이게 감성 신뢰입니다. 감성 신뢰가 쌓여 있으면은요, 10년 후에 만나도 5년 후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그런 신뢰가 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고객들은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친구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거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게 감성 신뢰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재상에 대해서 평판을 제대로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바로 인재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시 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구독을 또 눌러주시면은요, 요 다음 시간에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